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뿌리탐사입니다. 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입니다. 저는 미르입니다. 와. 미르님 벌써 우리가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촬영을 하게 됐네요. 벌써 마지막 Q&A랑 후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했었죠? 첫 영상은 2개월 전이니까 8월 말에 첫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2달 좀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8회권은 저희가 한 달 동안 인터뷰도 하면서 준비를 한 게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7월 때부터 사업 선정되고 나서 멘토링도 받고 좀 하면서 벌써 마지막을 하다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하고 네. 섭섭하기도 한데 시원한 게 지금은 좀 더 큰. 맞아요. 우리 주제부터 한번 좀 다시 돌아가 보면 뭐죠, 동작구 주제가? 대학 내 인권 이슈를 다루는 게 저희의 주제였는데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성폭력 처리 사각지대 관련된 거였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까지 시리즈로 갔죠. 인터뷰를 네. 했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좀 음. 남아가지고 성폭력 에피소드도 그렇고 백루시 네. 에피소드도 그렇고 저희끼리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있었지만 실제 당사자분들을 만나보는 게 저는 가장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여성으로서 겪는 비슷한 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당사자분들의 말에도 또 공감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시작했던 이유가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 그런 거를 좀 다뤄보고 싶다 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가장 취지에 부합한 프로젝트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인터뷰들이. 맞아요. 특히 백래시 편이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거 아시나요? 정말요? 백래시 편이 여기 조회수 보시면 편이 265회예요. 저는 진짜 엄청난 조회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저희가 인터뷰만 세 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이제 중앙대 성평이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분들이랑도 얘기를 했어가지고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중앙대 성평이가 폐지가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찍길 정말 잘했다, 증거 자료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런 실제 피해 사례들과 목소리들을 담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목소리를 저희가 알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이분들도 나와주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총학생회라는 거대 주류 학생회에 의해서 인권기구가 또다시 이렇게 탄압을 받는 현실이 또 너무 화도 나고 그래서 함께 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동작구 대학사회를 지역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이게 동작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저희의 포인트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성폭력도 그렇고 백래시도 그렇고 뒷부분에 저희가 다룬 장애 인권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편적인 현상이고 이거를 너무 중앙대나 뭐 숭실대나 이런 동작구 대학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해 주시기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 대학 사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실 대학 구조가 거기서 거기고, 진짜 도토리 키재기처럼 대학 사회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이런 저희가 이렇게 정말 조금만 다룬 거거든요. 정말 이거 말고도 정말 방대한 양의 그런 인권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 사회에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특히 기성 언론들에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성 언론이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주류의 시각으로 사건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수자들이 상처를 입거나 미처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저희가 좀 조명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걸 제가 편집을 주로 담당하면서 조금
저 스스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인데 어쨌든 이 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 얼굴을 까고 자기 이름을 까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는 그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지? 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좀 전문적으로 이런 영상을 다루시는 분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상을. 이게 음. 실제 각본으로 짜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되게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분들 진짜 저희가 열심히 인터뷰 섭외해가지고 한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상하기도 한데 때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회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아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인터뷰어를 모셔서 얘기한 이런 음성 변조를 한다거나 얼굴을 가리고 블러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생각에 되게 많은 음.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항상 댓글을 보면 "그렇게 당당하면 얼굴을 공개해라." 이런 식의 댓글이 그렇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기준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에는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받을 폭력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감수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주류가 목소리를 낼 때랑 소수자가 목소리를 낼 때랑은 정말 다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 뿌리탐사를 결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추적단 불꽃이잖아요. 아 맞아요. 추적단 불꽃 인제 전 유튜브 올라올 때마다 보는데 인제 그분들 영상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 추적단 불꽃은 아주 훌륭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분들이 그런 수칙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지키자."라고 했을 때 항상 꼭 지키시는 것들이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절대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거를 되게 많이 반영하려고 영상에서 열심히 음성 변조도 막 더블로 하고 음. 그랬던 음.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까 미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소수자들은 저희도 물론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용기가 정말 그 주류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얼굴을 그냥 이런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한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편집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거 얼굴 가리고 하는 얼굴도 가리고 목소리 음성 변조도 하고 이거가 생각보다 좀 많단 말이죠, 할 일이. 음음음. 그래 가지고 그럼 저희 2부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했던 거로 좀 넘어가 보자면 베리어 프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물리적인 부분의 베리어 프리를 말하고 예를 들어 대학 내 이동권 문제라든지 그런 걸 얘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 파트는 학습권 부문에서의 베리어 프리죠. 강의에서의 담화계라든지 대체 자료, 비대면 학사에서 장애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거를 좀 다뤄봤는데 혹시 오월 님은 이 부분 취재하면서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파트 참여할 때 제가 맡았던 파트가 온라인 학습권 관련해서 인제 제가 실태 조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로도 좀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얘기를 쪼끔 더 제가 실무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경험한 사람의 목소리를 좀 영상에 담아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것에도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음. 또 '개인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극복서사? 플로우가 네 극복 서사도 그렇고 그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들이 온라인 장애학습권을 조사하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특히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계속 드려야 된다는 부분이나 학기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수님한테 요구를 학생이 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비장애인 학생들도 교수님한테 뭘 요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장애 학생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많고 근데 그거를 교수자가 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닥친다는 거죠. 사실 그거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상상이 되는데 실제로 겪는다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피소드 6에서 다룰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갖추어져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장애인들의 자립이라는 게 장애인들이 정말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생활을 하고 모든 걸 다 혼자서 하는 그런 식의 자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존이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이라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편하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장애인들의 자립이라고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갖추어지지 않고 대체 자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계속 뭔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사각지대가 넓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저희가 에피소드 5에서 실제 대학을 가서 이제 봤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마다 특히 계단이나 이런 경사로랑 같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잘 된 건가라는 그런 고민들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보자면 좋았던 거는 제가 평소에 다루고 싶었던 주제들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좋은 경험이었고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을 직접 만나 뵈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뷰가 저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경험이었고요. 아쉬웠던 점은 뒷부분 장애인권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진행을 하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배경 설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다 아니까 전달을 하는 식으로만 진행이 됐었는데 조금 더 뭔가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딱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살짝 남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점은 이 사업을 준비하던 당시에 약간 마음속에 특히 그 당시에 백래시를 경험하고 나서라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불특정 맞아요. 다수에게. 이런 강렬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단 하게 되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좀 꾸준히 영상 편집을 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또 성장하는 좀 계기가 되어서 개인적인 성장도 있었다.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편집을 담당하니까 편집에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아요. 처음에는 좀 약간의 패기와 열정이 있어서 막 뭐 하이라이트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말자막 하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아까 미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뒷부분에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 우리가 좀 더 준비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아쉬웠다. 근데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저는 만족스러워요. 또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 게 아쉬운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끝났다는 기분. 사실 저희가 이제 후반부를 달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뿌리 탐사를 이렇게 일회용으로 쓰는 것보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이렇게 올리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비정기적이지만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일단 두자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채널은 어떻게든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굴러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인사부터 해야 될까요? 인사부터 합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뿌리 탐사입니다. 뭐야, 다시. 틀렸어.